네, 자 마감 40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채식 구조대 종목 긴급 처방 받아보도록 하죠. 주식창의 최영동 고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오늘 급등주를 잡아보기 전에 지난 종목 리뷰부터 들어보도록 할까요? KCC가 목표가를 돌파했습니다. KCC에 대한 전략 함께 듣고 가죠. 예, 그렇습니다. 네. 지난주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 좀 드렸던 종목이고요. 지난주에 한 주의 흐름들을 좀 놓고 보게 되면은 앞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기 민감주들, 경기 회복주들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조금 핫하게 움직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KCC도 마찬가지로 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 부분들, 특히 이제 실리콘 부분이겠죠. 그쪽에 대한 이제 수직 계열화 이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건설 쪽에 들어가 있는 샤시 쪽에 대한 제품 부분들, 수요 부분들도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상당히 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가파른 상승세가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생각을 했었던 목표치는 잘 달성을 하고 다소 좀 눌려가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자에 대한 움직임들을 놓고 봤었을 때 5일선에 대한 지지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 쪽에 대한 매수세도 좀 살아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 지금 시장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성장주로 다시 턴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일정 수준에 대한 조정폭이 좀 나오고 나서는 다시 한번 또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단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가격 그리고 단기적인 목표치를 설정을 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 지금 전체적인 투자 시장, 위험자산 시장에 대한 선호 자체가 경기 회복으로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 22만 원대 초반대까지 다시 한번 좀 늘려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올해 상반기 내내 계속적으로 매도를 통해서 계속 여러 번 횟수를 좀 늘릴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아닌가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좀 관심을 좀 가지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수익 실현을 시키셨다 하시더라도 추후에 눌림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접근하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종목들을 한 두 종목 정도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하나하나씩 좀 보실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덕산 테코피아라는 종목을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달 한 달 자체를 경기 민감주 쪽에 좀 종목을 소개시켜야 되는데 포커스를 좀 맞췄다라고 하게 되면은 4월 1일 이제 2분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과연 어떠한 섹터 그리고 그 섹터 내에서 어떠한 종목들을 좀 공략을 해볼까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지금 경기 성장주들에 대한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또 그와 좀 연동될 수 있는 종목 중에서 한 종목 정도 매수를 해보셔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에서 덕산 테코피아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1분기 매출액 부분들을 YOY 기준으로 한 28%가량 상장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YOY 기준으로 50% 이상 성장할 가능성을 상당히 좀 높게 점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제 4월달 같은 경우는 실적주들에 대한 관심도도 좀 높아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덕산 데코피아 같은 경우는 좀 가장 최적화된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에 대한 성장 흐름들을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좀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첫 번째로는 OLED 소재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도 그리고 OLED가 처음 시장에 출시가 되고 나서 그러니까 소형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졌다라고 하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는 중대형 쪽으로도 지금 계속 활로 자체가 좀 넓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노트북 그다음에 이제 TV 시장까지 잠식을 하는 과정에서 덕산 테코피아의 OLED 소재에 대한 수요 부분들은 증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반도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사도 마찬가지로 반도체에 대한 소재를 만들어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2021년도 계속적으로 낸드에 대한 고단화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동사가 생산해내주고 있는 반도체 소재에 대한 성장 흐름들은 당분간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신규 반도체죠. 이제 프리커서에 대한 수요 부분들도 새롭게 발생이 좀 되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성장 흐름들은 당분간은 좀 지속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좀 의미 있게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일선, 20일선, 60일선 차례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수급들도 어느 정도는 또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로서 대응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좀 매수가 좀 이루어지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직전 고점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매물대가 좀 자리 잡고 있는 한 22,000원대까지
1차적인 목표치를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는 전략 제시해드리고, 손절 라인 자체는 2월달, 아까 3월달 마지막 주에 저점 구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000원대를 손절 라인으로서 설정을 하셔가지고 약간은 좀 기술적인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을 좀 보실 텐데요. 앞서 덕산 테코피아가 섹터를 기반으로 해서 매매를 좀 해줬다라고 하게 되면은 두 번째 종목 마이크로 디지털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개별주 성격으로 좀 접근을 해보자라는 전략을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6%대에 대한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2월달 마지막 주에 보여줬던 고가 부근들까지 지금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상승 추세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거래량들도 계속 좀 점증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섹터를 아예 배제를 시키고 개별 종목으로만 접근을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상당히 좀 잘 만들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는 일회용 세포 배양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2020년도 들어서서 새롭게 지금 바이오 산업에 대한 성장 흐름들이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바이오 산업 자체가 단기적인 상승 부분들로 인해서 약간은 좀 피로감이 좀 누적이 돼 있는 상태에서 동사도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하지만 2021년도 3월달 들어서면서부터 그동안에 진행이 됐었던 하락 추세를 좀 강하게 돌파를 시켰고요.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쪽에 대한 매수세도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앞서 언급드렸던 동사의 일회용 세포 배양 시스템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2021년도에 좀 반영이 되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구간은 단기적인 플레이로는 상당히 좀 최적화된 적합한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가 좀 이루어지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직전 고점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매물대의 상당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 22,500원에서 23,000원대까지 1차적인 목표치를 설정을 해서 단기적인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좀 심플하게 접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의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17,500원을 손절 라인으로서 설정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게 되면 단기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하향되는 흐름들보다는 우상향되는 패턴들을 좀 보면서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덕산 테코피아는 섹터와 관련된 종목, 그리고 마이크로 디지털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개별적인 성격에 대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두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두 종목 함께 잡아봤습니다. 마이크로 디지털 그리고 덕산 데코피아까지 함께 들어봤네요. 자, 지금까지 와운회사의 최영동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종목 이어서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가지고 오신 건 아니에요? 아니. 네,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풍산인데요. 네, 풍산. 네. 전혀 다른 성격의 종목을 가지고 원자재 오셨네요. 관련주죠. 네. 혹시 그 풍산과 관련해서 이게 네. 구리 가격과 상당히 주가가 연동되는데 그쵸? 네. 우리 제작진이 그 구리 그 코덱스 구리 선물 시세를 한번 차트를 지원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되면은 저희 화면에 네이버 금융에 보면 구리 가격 차트가 나오거든요. 저 보시면은 한번 여기 나오죠. 이게 1년 동안의 그 구리 가격 현물 가격 추이입니다. 이때가 코로나 이후에 바닥을 찍고 우상향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죠. 근데 6월 말경에 한번 고점을 찍었는데요.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때입니다. 이 고점을 찍은 게 이때인데 저는 이 구리 가격은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동안에는 우상향 흐름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주가가 지금 단기적인 조정 후에 지지선 위에서 지금 지지가 되면서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을 좀 예상해 볼 수 있는데 목표 가격은 한 이 정도 저항선이 좀 나올 겁니다. 37,000원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손절 가격은 이렇게 3만 원 내지는 31,000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구리 가격 상승세와 함께 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좀 가져갈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또 부양책에 기대어서 오늘 유망주는 또 풍산을 주신 거죠, 네. 맞죠? 네, 네. 풍산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고용기 연구와 함께도 같은 질문을 함께 드리도록 할게요. 원래 종목이라는 게 딱 이분법적으로 이건 보고 이건 보지 말자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또 오늘장을 기점으로 순환매가 좀 일어나다 보니까 경기 민감주를 뒤늦게 쫓아가야 되나라고 고민하신 분들은 또
빠질 때 이렇게 고민이 많이 되시거든요. 앞으로 어떤 종목이 좀 우세할 것이다라고 보시는지, 이렇게 경기 민감주가 빠질 때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지 이런 전략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서 종목도 함께 들어볼게요. 네. 일단 제가 지금 아마 이 방송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 아마 IT나 반도체는 하나씩은 다 갖고 계시지 그쵸. 않을까라고 네. 좀 생각이 들고요. 만약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일단 편입을 하시고 시작하시는 게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1분기 실적이 일단 삼성전자 컨센서스가 지금 지속적으로 올라오면서 지금 뭐 9조 원 선까지 다시 올라왔거든요. 혹자는 10조 원까지도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충분한 그런 부분이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제 하반기에 낸드, 인텔 사업부까지 인수를 지금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프리미엄을 더 얻을 수 있는 그런 구간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원투로 펀치로 일단 갖고 가시는 네. 그런 전략이 저는 맞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기아차 정도 지금 제가 봤을 때 자동차 쪽으로 놓고 본 다음에 애플카 이슈가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플카 관련해서는 기아차와 LG전자는 일단은 포트폴리오에 담으시는 게 좋은 전략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냥 단순하게 실적으로만 나는 그냥 다 필요 없고 실적이 좋은 게 좋아라고 한다면 화학주를 무조건 담으셔야죠. 네. 1분기만큼 화학주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확률이 높은 업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 업종에 대해서는 주가가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일단은 좀 담아야 되는 그런 관점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동안 강했었던 해운이라든지 조선 같은 경우는 실적적인 베이스는 좋지 않습니다. 네. 특히나 조선 같은 경우에는 회계 인식 기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조선 업종 같은 경우에는 신규 수주가 주가의 트리거입니다. 실적이 트리거가 아니라 신규 수주가 발생함에 따라서 향후에 실매출이 인식되는 그 시점에 대해서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 조선 업종이 신규 수주가 굉장히 잘 되고 있죠.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오른 거지 실적 때문에 오른 것은 아니다라는 점은 한 번 더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거는 약간 뭐 이 업종에 대해서 한번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좀 준비한 종목인데요. 종목이요? 예, 네. 종목을 일단 네오위즈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사실 뭐 네오위즈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게임 업종이 조금 난리가 났다라는 표현이 좀 많을 정도로 NC소프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게임 업종이 지금 확률형 아이템 때문에 지금 좀 난리도 아닙니다, 사실. 흔히 말해서 이제 넥슨과 그리고 NC소프트가 지금 뭐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해서 확률을 공개해라. 네. 왜냐하면 이 확률 아이템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아는 뭐 10,000원, 20,000원이 아니라 뭐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10억을 써도 내가 원하는 아이템을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하라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지금 유저들도 굉장히 좀 줄어들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본다면은 조금 게임 업종에 대해서 좀 많은 과금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들 어떤 뭐 이렇게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서 어느 정도 지금 거의 좀 밖에 조금 포커스에서 벗어난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네오위즈입니다. 네오위즈.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피망, 뭐 웹보드 게임 기반이죠. 뭐 고스톱 치거나 뭐 포커 치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아마 게임사 중에 가장 저평가돼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2분기부터 이제 PC 기반, 그동안 우리 핸드폰으로 많이 게임을 이렇게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PC 게임으로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PC 게임에서 이제 블레스 앤 러쉬가 출시가 예정이고 하반기에는 일단 기대작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온이 일본의 퍼블리싱을 지금 앞두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 수준에서의 어떤 주가 흐름은 굉장히 좀 바닥권이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28,000원 먼저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가는 2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오위즈 예전에 최창현 대표께서도 소개하셨던 종목이죠? 네. 그때 거의 바닥권이었어요. 2만 원 초반이었으니까 네. 시세 내고 많이 올라왔네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악재 때문에 또 탄력이 좀 둔화되었는데 저는 좋게 보는 종목입니다. 네, 자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 살펴볼게요. 주식창의 송재호 고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내일은 시초가 공략주 어떤 종목 보실까요? 네, 저 IT 기업이 이제 KC텍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반도체 CMP 그리고 슬러리 소재를 주로 하는 기업인데요.
올해 작년 대비 상당히 이제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하고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23에서 또 이제 40%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방 산업이 지금 이제 대규모 설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클리닝 장비 부분에서 점유율을 이 KC텍이 지금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DRAM하고 낸드 쪽에 있어서 생각보다 그 투자 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제 그 영업이익과 매출이 상당히 잘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여기서 눈여겨보는 부분이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파운드리 쪽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이제 파운드리 옥사이드 CMP 장비를 지금 평가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공급이 된다면 동종 기업들보다는 좀 더 어떤 멀티플을 또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가능합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눌림목 구간이라서 가볍게 매수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32,000원, 손절가는 26,000원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